팀장님 지난주에 국민연금 꼭 가입하라고 그렇죠. 빨리빨리 알아봤죠. 네. 그리고 또 재무설계를 너무 받고 싶었는데 기다리기 힘들어요. 오늘 실제적인 따끈따끈한 걸로 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요? 가능한가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네. 백투더 베이지. 백투더 베이직. 네.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은요. 소득과 지출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예. 네, 뭐 급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의외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득이 들쑥날쑥한다. 그럴 때는 평균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거나 아니라면 이제 뭐 최저 수준으로 네. 잡고 하자라고 하고요. 오늘은 근로소득자분들 위주로 네. 1년 12달 급여가 비슷한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출 체크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최소 한 두세 달, 2, 3개월치 정도의 지출을 내용별로 좀 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거생활비가 있을 거고요.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뭐 교통비, 통신비, 식비, 외식비, 용돈, 문화생활비나 운동을 하거나 여가활동 이런 네. 거죠. 그리고 네. 대출 관련된 비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어쩔 수 없이 카드 할부 쓴 것들. 카드 론도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통장? 네, 뭐 그것도 대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내용별로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2, 3개월치 정도를 이런 항목들에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예, 뭐 저희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거 정리만 해도 상담 끝난 것 같다. 설계 너무 완벽한데요? 네, 네.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른 채 한 달, 두 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막연한 두려움만 생기는 거죠.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좀 지출 내용별로 예산을 잘 세워놓고요. 새 나가는 것들이 없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게 배달비를 좀 줄여보자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진짜 배달비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피자헛 그냥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포장해서 잘하셨어요. 하면 30-40% 할인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달비는 예를 들어 뭐 MC님이랑 저랑 밥을 먹고 네. 출근해가지고 밥을 먹고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가끔 주말에 이렇게 여가 생활동하고 이거 아낄 수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인데 그냥 내가 귀찮아가지고 뭐 배달시키고 뭐 몸에도 안 좋고요. 이런 거 좀 줄여보자. 근검 절약하자라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소비 습관과 지출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 습관은 올라가면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예산도 잘 세우고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하지 말자. 남들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제가 비교를 잘. 그래요?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요. 네, 비교하지 말자.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말하고 싶은 건 생각하는 소비를 하면서 주 단위, 월 단위로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내시면은 어느샌가 나만의 만족스러운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자. 그러면 팀장님 네. 주 단위, 월 단위로 관리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두세 달 동안 매일매일 막 그 용돈기 입장 쓰시듯이 하는 건 되게 귀찮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서 몰아서 좀 쓰는 걸로 결제 내역 보고 척척척 적듯이.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뭐 부모님 세대나 분들 보면은 가계부를 종이로 쓰셨어요. 네네네. 연초에 장부. 책으로 된 거 막 사고 그랬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은 월 단위로 세우지만 주 단위로 쪼개서 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질문 하나. 식비, 외식비, 뭐 성격의 어떤 용돈을 한 달에 60만 원씩 쓰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 정도씩 쓰면 될까요? 60 나누기 15. 네, 맞습니다. 15입니다. 5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5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2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작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체크하자라는 겁니다. 네, 뭐 네. 식비, 외식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필요한 지출들이라면은 네. 월 단위로 예산을 세우지만 주 단위로 쪼개서 가자라는 거죠. 이런 더 디테일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거 쓰는 거 귀찮은 것도 좀 문제긴 해요. 작성하는 것 중에 너무 꼼꼼히 다 보진 못하더라도 중요하게 체크돼야 될 분들이 어떤 거예요? 항상 새 나갈 수 있는 이 목록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한창 기입장을 쓸 때 편의점을 따로 만들어 봤어요. 점심 사 먹거나 저녁 사 먹거나 이거 말고요. 식비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편의점을
비용을 한 달에 얼마 가는지를 봤더니 적지 않더라고요. 음료수 하나, 마이쮸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냥 이상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처음에 살 땐 몰라요.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되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 사니까 감이 안 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지출을 줄이자가 한때 목표였습니다. 올리브영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제 고객이 있는데요. 제가 따로 항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올리브영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자. 이런 걸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서 현금 흐름을 한 두세 달 잘 보자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요. 자산과 부채, 내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네. 앞서 말한 게 이제 한 달의 현금 흐름이라면 네. 지금 말하는 재무 상태는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산에는 금융 자산이 있을 거고, 부동산은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투자한 부동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 정도인지, 혹은 내가 투자했거나 거주한 부동산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은행에, 증권사에, 보험사에 맡겨놓은 다른 이제 금융자산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요새는 플랫폼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뱅크샐러드라든지 네, 뭐 네. 토스 같은 곳들을 이용해서요.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신청하면은 한눈에 쫙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한 앱이 뜨길래 한번 받아봤는데 쫙 모아서 보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 신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을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대출에 대한 만기는 언제인지, 금리는 어떤지, 상환 방식은 뭐 이자만 내는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저도 기회에. 제일 헷갈리는 게 원금이 얼마인데 이자는 얼마고 원금 상환은 언제고 그쵸.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나눠져서 갚는 거죠? 그렇죠. 원리금 균등이 있고 뭐 원금 균등인데요. 매달 갚는 금액이 같은 것을 원리금 균등이라고 부릅니다. 대신 원금 균등은요. 매달 갚는 원금이 같은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한 있는데요. 글자만 차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이자를 조금 내고 싶다? 원금 균등을 택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같은 금액을 나눠서 낸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원금 균등이 처음에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상황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보자.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당장 자산 부채 합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랑 어디서 새 나간지 봐야겠네요. 또 있나요?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이라든지 재무 목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상담을 하면은 고객분들이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저도 좀 막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는 것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직이나 퇴직 가능성은 없는지, 내 소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주거지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갈 예정인 건지, 전세를 살고 있다면 혹은 뭐 월세 혹은 매매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는지 여쭤보고, 결혼, 자동차, 여행, 혹시라도 부모님께 지원을 드려야 되는지, 부모님의 노후, 대출 상환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발생할 만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계산해보고 시기를 정해놓는 거죠. 그게 설사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이런 별로 가치관이나 투자 성향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의 경우에는 오직 투자,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투자만 해도 잠을 못 잔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지향형. 맞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삶이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내 재무 목표나 계획을 세우거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당장 실천하면 좋긴 한데 저는 젊은 청년분들이 되게 막연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장 이 돈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지. 맞아요.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이러는데 저도 실제 상담하다 보면 종종 만나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냐. 혹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고 포기하지 말고 소소한 목표를 좀 세워보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1년 후에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제 부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을 세우자. 지출 계획을 세우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1년에 뭐 절반은 이걸 지켜보자라든지 스스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이번 달은 지켰어. 다음 달은 힘들었네. 절반 이상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든지. 짧게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전날 밤에는 막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눈만 뜨면 그 어제 열정 어디 갔지? 제가 ENFP, MFP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만 성취하자. 저는 이러지 않으면 맞습니다. 벌려놓기만 해요. 작은 성취가 좋은 거죠? 맞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계속 반복이 필요한 거죠. 뭐 이런 뭐 1년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순자
자산은 이만큼 모아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장선인 거죠. 아까 지출도 네. 제가 주 단위로 쪼개자라고 했죠. 네, 네. 잘 지켜나가면 한 달을 잘 지킬 수 있을 거고 네. 그런 달이 반복이 되면은 3개월, 6개월, 1년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나 계획도 거창하진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뒤돌아봤더니 나 이만큼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네. 오늘 듣고 나니까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는데 요즘엔 오픈 채팅이 유행을 하잖아요. 뭐 미라클 모닝이나 전자책 만드는 방 그러면 그쵸. 동기부여를 주는 건데 저도 이게 좋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실천하려면 누군가 리더나 뭐 맞습니다. 전문 재무 설계하는 분, 재무 전문가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거 그런 게 맞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 스스로는 그래요. 저는. 맞아요. 친구, 네. 동료일 수도 있고 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네. 전문적으로 재무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시너지도 서로 얻고 점검하고. 뭐 네. 점검도 네. 하고 저도 되게 불안했어요. 매번 점검 받기도 그렇고 부끄러워서 사실 안 갔어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왜냐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제 왔어요 할까봐 뭔가 돈이 새는 것 같고 불안한데 겁을 내다가 한 번쯤 탁 용기 내서 찾아갔더니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왜 이제 갔지? 하지만 그때가 늦은 게 아니죠. 그때 어쩌면 가장 빠른 거고. 부채는 이런 부채도 있지만 빚이라는 것도 있죠. 빚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채처럼 펼쳐라. 아, 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기억하기 그런가요? 좋은데요? 네. 부채는 부채처럼 펼쳐라. 그래야지 내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정리가 잘 되고 당장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다라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작은 목표부터 해보자. 주 단위 해서 성취감을 가지고 내가 어디부터 새나가는지 잡으면 착착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재무 설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